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는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최근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추종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밸류 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메리츠 자산운용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일반 펀드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들 자금들이 이쪽 펀드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산운용 관련 증권주들도 상당한 강세를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가치에 근거한 투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현 운용력님도 이제 자산운용 시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워런 버핏처럼 한국도 가치 투자하기 좋은 나라고 이미 그런 시기가 접어들었다. 초기에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런 부분들 앞서서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떤 자산 운용사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특히 작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한국 투자 자산운용, 한국 밸류 자산운용이죠. 아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 가치 투자 쪽에서 이제 저랑 같은 세대이기도 한데 이채원 씨라는 분이 그쪽에 CEO로 있는데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영자산운용도 그 대표 그쪽에 관여하신 분이 아마 워런 버핏처럼 개인 투자가한테 따라오기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영자산운용 쪽이 작년에 보시게 되게 되면 주식형 쪽으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 여러분 주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증권주 중에서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치 투자이자 대표적인 증권회사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메리츠 자산운용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도 메리츠 정금증권 주가가 나타나고 있듯이 작년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쪽에 관여하신 분부터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은 우리 시장도 그렇던 기업 가치에 근거한 투자가 장기 투자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가 이제 워런 버핏과 관련된 저도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좀 접해 드린 거고, 이미 제가 이 시간을 접하기 전에도 꾸준하게 그런 원칙과 투자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토마토 투자 자문에 작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와서 자문사에 조금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한 1년 정도 거쳤었는데, 이제 준비가 좀 충분히 좀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임 서비스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토마토 투자 자문이 먼저 지금 유성치 운영력이라든가 명준호 운영력이 잘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토마토 투자 자산 운용도 투자 자문도 제2의 신영자산이라든가 한국 밸류 자산 운용처럼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틀에 저도 한번 기회를
기여를 좀 하려고 준비를 충분히 해왔고 또 앞으로 그런 또 기회가 3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시장이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도 그런 또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도 최근 제가 5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오름보피형 종목으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 강한 종목이 사조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작년 그 오령호 침몰 사건 나올 다음 날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40% 정도 가까이 올라온 것 같고 창해에탄올 같은 경우도 이미 목표 가격을 훌쩍 넘어가는 어떤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을 정도로 기업 가치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참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시장보다는 종목 분석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 자체가 어떤 현재 시장에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오런 버핏의 시각과 관련된 어떤 종목 선정 원칙을 염두에 두시고 뭐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고 발표된 이후에 올해 주요 산업들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산업 분석 위주로 해서 업종과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올해 전망과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탑픽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위주로 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은행 증권 업종을 좀 첫 번째 시간에 말씀 좀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건설과 건설 자재 업종을 말씀 좀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특히 건설과 건설 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턴어라운드와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그중에서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현대건설 언급해 드렸을 겁니다.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지만은 가장 탑픽 종목 중에서 건설업종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석유화학 업종, 정유업종과 석유화학 업종 그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금속 업종, 정유 화학 금속 업종 먼저 말씀드리면 자, 정유 업종과 화학 업종을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투자 판단 지표가 유가죠. 다 아시는 내용이고 유가 그다음에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도화 사업 비율이 상당히 정유회사들한테 중요합니다. 고도화 사업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작년도에 유가가 정제 마진을 알고 계실 거고 고도화 사업 비율이라는 것 자체는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 정제를 해서 정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하게 되면 중진류가 나오는데 저가 쪽이죠. 그걸 다시 한번 정제를 해가지고 보급류인 경준유를 뽑아내는 과정이 비율을 고도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익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전개되는 쪽인데 작년도에 사업기 시절을 본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도화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정유회사가 현대오일뱅크입니다. 36.9%거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기 시절을 본다 한다면 유일하게 흑자 전환 회사가 현대오일뱅크라고 볼 수가 있듯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도화 사업 비율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정유회사 같은 경우 고도화 사업 비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석유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제품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과 어떤 국내 업체들과 밸류에이션 수준 차이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유가 관련 어떤 전망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이제 50불대에서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쪽인데 대체적으로 올해 유가 전망 여러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상반기 때 평균이 50불대죠.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쪽이 시티그룹 쪽에서 최저치 35불 정도까지 다시 하락할 거란 전망인데 대체적으로는 시장이 공감되는 이미 40불대 중반대에서 지난번에 저점을 형성을 했고 상반기 때 유가에 대한 평균치는 대체적으로 50불에서 60불 정도에서 움직임이 전개될 거고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평균 65불에서 70불 정도까지 유가가 반등하지 않겠는가가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시각에 동조하는 쪽으로 유가 전망은 그렇게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된 밸류에이션 포인트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 정유회사라든가 화학 기업들 밸류에이션 글로벌 기업과 어떤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글로벌 현재 시장 자체는 결국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가 싸야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정유라든가 화학업종들, 정유업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엑슨모빌과 그다음에 비교를 해보시게 된다면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실적은 국내 기업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PER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엑슨모빌리티도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PER이 23배고 올해 16.1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올해 이제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13배, 14배 정도 되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평균 시장의 평균 PER과 국내 평균 PER 비교한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뭐 미국에 있는 듀퐁사라든가 그다음 덴마크에 있는 바스프라든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 아주 썩 매력적인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격 지표 자체는 작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유주에 대한 작년 실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정제 사업 부분 원유 재고 때문에 약 7천억 가까운 손실이 나오면서 연간으로서는 거의 7천억, 5천억이 넘긴 작년 4분기 때만 거의 5천억 넘게 영업 적자가 났었죠. 적자폭이 상당히 컸었고 S-오일이라든가 GS 같은 경우는 약 2, 3천억대의 영업 적자가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표를 보시다시피 현대 오일만큼만 흑자 전환했었는데 원유 재고 관리가 잘 되었고 조금 전에 고도화 사업 비율 자체가 업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전망입니다. 올해 실적, 올해 먼저 화학업종 먼저 보고 정유업종 전망을 좀 말씀해 드리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 작년에 대체적으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30%, 32% 정도 하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고요. 반면에 대한유화라든가 금호석이라든가 OCI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때 실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 시장 예상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 자체는 폴리실리콘 사업 분야 자체는 안 좋았지만 자회사 OCI 머티리얼즈의 실적 자체가 연결 기준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때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의 수혜 업종으로 업체로 작용하는 SKC라든가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그런 선전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산업 전망입니다. 조금 전에 유가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락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치인 것 같고요. 업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정제 쪽 같은 경우는 중동이라든가 인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해놨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가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 상승이 전개되면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한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렇지만은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에 납사 가격 자체가 400불대에서 지금 550불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한 40%, 3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다른 여타 석유화학 관련 합성 수지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 자체가 3주, 5주, 7주 전 일부 제품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이 전개가 좀 되면서 완만하게 제품 가격이 안정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보다는 상대적으로 화학업종의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강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또 부분들도 결국은 유가가 안정을 찾아야지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가 된다는 관점에서 유가의 안정과 향후의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주요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학업체도 주요 실적인데 대체적으로 PER이 지금 평균 13배, 14배 정도 머물러 있는 상태죠. 상당히 PER 기준으로 본다면 높은 수준인데 반면에 PER 기준으로 본다면 PBR 기준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투자에 매력도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즉 수익성 지표로 본다면 별로 매력이 없지만은 주가 순자산 비율은 PBR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보면 업종 내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본다면 석유화 눈에 띄는 게 보이죠? 여러분 보시면 PER 측면에서 가장 낮은 게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가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투자자문사 강연 때에서 업체 화학 정유업종을 분석해드리면서 탑픽 종목으로 대한유화를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시장 자체가 이런 움직임입니다. 건설업종 중에서 현대건설이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 화학업종 내에서도
가장 실적 추이가 PBR 지표에서 가장 수익성 지표상으로 가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유가가 가장 치고 나갔듯이 업종 차별화 장세 이랬던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과 그다음에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를 짧게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되죠. 작년에 까먹었던 부분을 올해 약간 만회한 수준에서 흑자가 전환이 좀 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1분기 때 작년에 연말 유가가 60불대였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유가가 60불 정도까지 올라서지 않는 한 재고 평가 손실이 1분기 때는 반영되면서 1분기 실적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거란 그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차입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기준에서 거의 차입금이 4조 2천억 가까이 증가가 좀 되면서 결국 SK이노베이션이 몇 년 만에 작년에 배당을 못할 정도로 재무 내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올해 목표치입니다. 적게는 10만 3천 원에서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가 15만 원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11만 5천 원 정도에서 올해 11개월 예상 목표치가 잡혀져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화학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인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실적 자체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 자체가 부진했었는데 1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 자체가 소멸이 좀 되면서 실적이 1분기 때는 양호하게 전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올해 외형이 감소입니다. 작년에 LG화학이 매출액이 22조 원이었었죠. 근데 올해 20조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가 되는 거죠. 즉 매출액이 역성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증권사에서 목표하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는 26만 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낮게 잡는 데는 현재 가격대인 23만 원이고 가장 높은 데는 31만 원이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OCI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CI가 주가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최근에 폴리시리콘 가격 자체는 여전히 약세 국면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작년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 자체는 OCI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적 호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넥셀론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불확성을 좀 감안한다면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전망인데 증권사 매도 목표 가격은 적게는 9만 9천 원에서 가장 높게 잡은 데가 14만 원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지금 오늘 주가가 거의 11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11만 원이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유화입니다. 저는 대한유화를 여전히 지금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분기 단위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이 대한유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2호라든가 2지 제품 가격이 제품 설비 투자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보일 것 같고 PBR 지표상으로 본다면 PBR이 지금 0.7배밖에 안 되는 수준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증권사 목표 가격은 상당히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9만 7천 원에서 11만 5천 원인데 개인적으로 충분히 12만 원 이상까지는 뭐 가야 되는 것도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철강 금속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투자를 판단해야 할 지표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뭐 철강석이라든가 철 스크랩 가격도 뭐 중요한 판단 지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고려아연이라든가 현대 비엔지스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 가격 동향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글로벌 업체와의 철강 업체와의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가 특히 철강 업종은 중요하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업종이 못 간 이유가 이렇죠. 중국이 최대 철강 조강 생산국이고 소비국입니다. 즉 중국 쪽에서 철강 유통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철강 업종 주가가 못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 1월 달 들어서 철강 시장 자체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되겠죠. 아직도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 자체는 약세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글로벌 업체들과 어떤 철강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판단 지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주가 자체는 정말 쌉니다. PBR이 지금 0.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렇지만은 미국에 있는 UST라든가 아르셀러메탈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포스코가 PBR 측면에서 낮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낮지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아르셀러메탈이라든가 그런 어떤 비교를 보시.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가지고 계신 분은 알코아라든가 그다음에 BH 빌리톤을 주가의 판단 지표를 보셔야 되겠죠. 즉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대 주가를 본다 한다면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글로벌 주가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 자체는 작년 4분기 실적, 포스코는 자회사, 포스코 에너지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현대제철 자체는 실적이 양호하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1분기 실적 자체는 1월달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석 가격, 원재료 가격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프레드 마진 때문에 실적 개선 추세는 전가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개 철강 경기가 부진이 지속이 되는 한 어떤 철강 업종의 주가 상승은 여전히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PER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는 쌉니다. 싸죠. 특히 그중에서 보게 되면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 주가가 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최근에 보게 되면 현대제철이 포스코보다 탁월하게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업종에 상대적으로 현대제철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포스코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예상 실적을 좀 가지고 목표 주가를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평균 주가는 36만 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36, 적게는 32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놓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충분히 아전이 그래도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올해도 전망치 자체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올해 PER 측면에서 7.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포스코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만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차이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 배당 순위를 3%가 넘습니다. 근데 현대제철은 배당금을 500원밖에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줄이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결국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7만 2천 정도 올라온 수준에서는 포스코가 올라가야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증권사에서 보는 현대제철에 대한 목표 주가는 평균 주가 8만 8천 원인 것 같고요.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증권사는 9만 7천 원까지 제시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올해 워런 버핏의 한마디를 좀 하면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0년간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종목에 투자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매입하는 이렇게 되물어보라는 거죠. 내일 오늘 주식을 사놓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면 그런 주식을 사라는 거죠. 그런 주식 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주식 시장을 좀 길게 6개월, 1년 정도 보고 길게 보고 매매하는 그런 투자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화학주와 철강주, 가치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렇게 중국에서 유동성 정책이 나올 때 가장 탄력받는 분야가 이 분야죠. 오늘 장에서는 일부 종목군들 이 업종에서 강세를 띠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국내 건설 경기 회복 기대 또 유동성 장세 기대감 때문인지 건설증권 같은 트로이카와 갤럭시 S6의 IT주 양대 시장에서 동시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화학업종 가운데 OCI가 상한가 시세에 장중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11만 원 선 12%의 강세로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의 가격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로이카와 소재 산업재 쪽에 강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면서요. 전략 세밀하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